짜잔! 안녕하십니까. IDFC연구소 김나연 소장입니다. 2025학년도 서성한 대입 전형 비교를 위해서 누가 합격하나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순서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서성한 했기 때문에 순서가 왜 한양대가 먼저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냥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거 무슨 서열도 아니고, 그죠? 제가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성균관대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교장 추천이라고 이제 보통 하고, 2025학년도에 바뀐 점은 교과 추천인은 15명이라는 거 명수를 딱 정해줬죠. 원래는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10% 추천이라고 했었는데요. 교과 추천인은 15명이다 라고 인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은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24년도에는 사실 선택과목만 정성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25학년도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뭐 다 전과목에 걸쳐서 정성평가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비교과까지 같이 좀 잘 챙긴 친구를 뽑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자, 수능 최저는 학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차등 3합 6과 3합 7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영어에다가 탐구 한 과목에서 영탐탐으로 충족이 해도 되고요. 또는 문과 같은 경우는 수탐 한문으로도 충족이 가능하다. 네, 그게 좀 특징이죠. 입결은 2024년도에 1.7에서 한 1.8까지가 최종 등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내신이 되려면 그래도 1.6 후반까지는 가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성대의 시그니처요. 왜 계열 모집이잖아요. 근데 계열 모집의 명칭이 바뀝니다. 융합형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명칭에서 딱 주는 뉘앙스가 융합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루두루 잘하는 인재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신도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모든 학교들이 이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로 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수순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좀 더 두루두루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모집 단위를 보면요, 사실 계열이나 학부로 모집하는 거 봐서 명칭만 바뀐 느낌이긴 해요. 수능 체조도 없고 면접도 없고 학생부 100으로 땅 수시납치 전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할 수가 있겠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두 번째로 이제 학과 모집이 있었거든요. 이 학과 모집을 이제 탐구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올해는 이제 성대가 이제 명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 명칭을 통해서 전형의 성격을 확실하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전공 적합성에 방점을 찍은 거거든요. 선택 과목 이수나 비교과 활동을 위한 탐구 활동을 또 심도 있게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형이 또 완전 특목고를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대는 과학인재 전형으로 특화된 전형이 있거든요. 그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의예과, 교육학과,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교, 스포츠과학 이 학과만 면접이 있어요. 자, 이 학과들은 아무래도 좀 면접 전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면접 전형이 있고 나머지 모집 단위는 학생부 100입니다. 네, 그래서 면접 전형이 있는 이 학과들은 학생부 100으로 3배수, 의예과는 5배수, 그래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이렇게 보고 역시 수능 체제는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에서는 인원이 좀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5개 과목 중에 3합 6으로 체제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나 바이오메디컬, 지능형 소프트웨어, 에너지 반도체가 3합 5입니다. 아주 높죠. 또 하나 더 논술로 의예과를 선발하는데요. 그게 3합 4가 됩니다. 자, 모집 인원의 이제 감소. 사실 논술 전형은 선택 과목 제한은 없거든요. 그리고 추천 전형 수능 최저 조건과 같다는 거 위에서 이제 보셨고요. 자, 성대 논술 시험 범위가 항상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문제라고 얘기까지 하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2024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대 그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학통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걸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기하를 전혀 안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 친구가 있어서 혹시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학 문제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이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논술을 이제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수원 수투에서만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억울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정말 출제 범위를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올해는 수원 수투에서만 출제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상한 짓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로 수원 수투에서만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인문계열 학생들도 수리논술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최저가 강건이겠죠. 네, 맞습니다. 신설학과가 있습니다. 신설학과 2025학년도의 신설학과가 반도체 융합공학과 에너지학이에요. 이게 66명이고 46명으로 신설학과가 있는데 이건 이제 모집 요강 5월 달에 발표한 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다고 홈피에 있었어요. 자, 학생부 종합과학인재 전형 있죠. 과학인재 전형은 125명을 선발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단계에서 7배수를 선발합니다. 엄청하죠? 7배수를 선발하고 심층 면접으로 2단계에서 선발을 하는데 이 면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7배수의 학생을 뽑아놓고 125명을 선발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심층 면접은 재시문 기반 구술 면접인데 출제 내용은 수학과 물리입니다. 명실상부 과학인재를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과학과 학생들 지원은 많겠죠. 근데 일반고 학생들이 좀 지원하기가 좀 그래도 만만치 않은 좀 그런 전형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시죠. 성균관대 정시는 올해 엄청 이상한 좀 변화를 많이 줬어요. 특히나 어떤 이제 우리가 반영 비율을 좀 보시면요.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A 유형, B 유형. 각 이 문과 계열과 자연 계열에서도 인문계열에서도 A형, B형, 자연계열에서도 A형, B형 이렇게 유형을 나눴고요. 반영 비율 자체가 유형마다 다르겠죠. 35, 25, 30, 30, 4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B 유형으로 만약에 이제 유리한 학생이라면 보통 이제 우리가 경영학이라든가 글로벌 경제학 이런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이 좀 있겠죠. 그 학생들이 이제 수학이 40이라는 반영 비율을 가지게 되면 좀 유리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에서는 마찬가지로 20, 40, 30 또는 30, 40, 20 이렇게 이제 반영 비율을 가져가는데요. 수학을 보시면은 어쨌든 40%의 이 반영 비율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미적을 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선택 과목 제한은 없지만 일부 학과에서는 가탐 가산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수능 이과의 문과 침공이 좀 쉽지 않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유형에서 자신이 유리한 선출 방식을 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자연계열에서는 미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좀 불리해지겠죠. 네. 자, 요런 설계 자체가 사실은 과탐을 좀 많이 못 보고 국영수에서 점수가 좀 괜찮은 친구들 뭐 영어는 좀 그렇다 치고 국어와 수학에서 점수가 잘 나왔고 과탐을 못 봤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B 유형이나 여기 나오는 A 유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유리하겠죠. B형 유형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과탐을 잘 봐서 꼭 성대를 치거나 뭐 과탐을 못 봐서 서강대를 못 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다 성균관대에 다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양대입니다. 자, 한양대학교는요 정말 10년 만에 거의 완전 대수술을 했습니다. 네,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이제 붕대를 풀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자,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 자, 일단 학생부 교과에서 원래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교과 100으로 학생을 아무것도 안 보고 정말 내신만 딱 보고 수능 최저도 없고 좀 이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싸라다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천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과 90에 정성평가 10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자, 정성평가라고 하면 벌써 뭐 활동을 본다는 거겠죠. 그죠? 활동을 보는 거고 또는 뭐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최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최저가.
네, 이렇게 함으로써 한양대가 이 추천 전형에 최저를 넣음으로 인해서 사실 상위권 대학의 추천 전형에는 최저가 없는 곳이 이제 없게 됐어요. 작년에 연세대 넣었죠. 올해는 이제 한양대가 이렇게 해서 수능 추천 전형에서는 최저가 없는 곳은 없게 됐다. 그래서 정말 내신만 공부해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는 추천형으로 어디다 상위권의 대학에 지원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 그런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는 사실 굉장히 높죠. 3합 7, 꽤 높은 편입니다. 이건 서강대, 성균관대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성균관대가 3합 6, 3합 7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두 전형을 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만 한다면.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이제 높은 내신에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사실 지원 전략에 변동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일반고 내신에서 1.0이나 1.3 굉장히 높은 내신이잖아요. 뭐 이런 이제 최상위권의 내신을 받는 학생들이 지원 패턴이 사실은 이제 그 최저가 없어서 한양대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지균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1순위가 한양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성균관대랑 거의 비슷한 수능 최저니까. 그래서 들여다보면 그나마 세계 영역 3등급이라고 하는 한 3합 9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강대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 6장을 이제 지원을 할 때 뭐 이 학교를 쭉 쓰다 보면은 거의 뭐 경희대나 뭐 건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라나? 왜냐면 중대는 좀 힘들죠. 왜냐면 중대가 3합 6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희대 정도는 좀 이게 2합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건대는 쓸 생각을 아이들이 잘 안 하던데, 한양대 갈 만한 아이들이.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생 준비도 아울러서 같이 잘 해 놓으셨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원래 이제 일반이라고 해서 원래 이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 수능 최저 없이 이렇게 뽑았잖아요. 한양대가.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100이긴 하지만 이름은 추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종에 추천형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추천형으로 3학년 재적인은 11%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자, 학생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네, 엄청 많이 줄은 거는 이제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큰 변화가 있다면 일단 일반형이 있었는데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일단 세분화 시켰다.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학종에서 추천형이라는 것이 원래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카톨릭대 정도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양대에도 생겼다. 네, 그렇고요. 물론 재수생을 포함합니다. 재수생을 포함해서 재적의 11%까지 네, 지원할 수 있고 3합 7이라는 체저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학종에 네, 체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종으로 또 추천형으로 의예과를 선발합니다. 이 의예과는 3합 4입니다. 네, 엄청 높죠? 자, 한양대는 학종 간에 뭐 중복 지원은 당연히 불가하죠. 근데 교과와 학종에서의 중복은 허용합니다. 체저를 보십시오. 아까 교과나 여기서 추천형이나 체저가 같죠? 자, 이 체저를 맞출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라면 두 가지 다 써볼 수 있겠죠. 네. 네, 둘 다 어차피 정성평가 부분이 있으니까 네, 비교과 활동 좀 준비가 잘 된 친구라면 두 가지 전형 다 써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양대 학종은 이제 깜깜이 전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평이 나 있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수능도 최저도 들어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특목자사고나 어떤 명문고 지원이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오히려 이제 올해가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류형이 바로 이제 보통 말하는 한양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원을 보십시오. 서류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759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이제 서류형이라고 신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형태는 원래 이제 기존에 있어 왔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형 그걸 그대로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이 신설됐는데, 이 면접 전형은요, 특정 학과만 이게 면접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게 사범대 계통이거든요. 네. 이 면접 전형은 이제 사범대 쪽에는 아무래도 면접이 필요하다라고는 이제 그런 이제 사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 5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뭐 인원은 이렇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수능 최저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3가지 유형으로 지금 선발을 하기로 돼 있다. 25학년부터는 네, 그렇습니다. 자, 논술의 변화 포인트는 일단 모집 인원의 감소입니다. 네, 많이 감소가 많았죠. 62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소를 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보통 논술에 수능 최저 없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고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폐지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자원환경공학과, 전기생체공학부, 뭐 생명공학, 유기나노공학, 에너지공학, 원자력공학, 행정학, 그다음에 교육, 국어교육 이런 쪽은 논술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잘 살펴보셔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한양대 정시 전형입니다. 자, 정시는 이제 가군에서 이제 일단 모집을 하고요. 이제 수능이 이제 100%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계열별 지정 과목 폐지를 했다. 네, 그것도 이제 선택 과목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한을 없앴다 이거죠. 자, 반영 비율을 좀 보실까요? 자,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인문에서 국어 35, 수학 30, 그다음에 탐구가 25예요. 근데 상경을 보십시오. 상경은 국어 35, 수학 35, 탐구 20. 그 다음에 자연은 국어 25, 수학 40, 그 다음에 탐구 25. 이렇게 이제 반영 비율에 이렇게 차등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 비율을 정말 항상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경 계열을 보시면요. 상경 계열의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이과의 문과 침공은 아직도 여전히 여기서는 좀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강대학입니다. 서강대학은요, 사실 수시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네. 추천 전형을 지역균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최저는 3개 각 3등급 3합 9라고 보는 게 맞겠죠. 선택과목 제한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저에 부담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각 3등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대보다는 사실 서강대 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예 최저가 없던 한양대가 최저가 생기는 바람에 역시 한양대 지원을 했던 친구들도 올해는 서강대 쪽으로 좀 더 몰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교과 전형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그래서 입결이 원래 1.5에서 1.7까지였다면 올해는 아마 소폭 상승할 분위기다. 네, 교과 전형에서는 분명히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서류 평가 100이고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이것도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올해 보시면 성균관대나 한양대의 변화로 인해서 서강대가 입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게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학종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교 자체 내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고요. 하다 보니 학종의 그 입결은 작년 입결을 참고하셔도 괜찮을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서강대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논술 80에 학생부 교과 10, 학생부 비교과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차 등급이 9등급 표기되는 전 과목을 보겠다. 네. 자, 왜냐하면 24학년도 보세요. 이때는 국수형 다과 과목 중에서 석차 등급이 부여되는 과목을 정량 평가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석차 등급 9등급 표기되는 전 과목을 보겠다. 이제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 자연 계열은 통합 교과 논술을 보고, 그 다음에 자연은 수리형 논술을 봅니다. 네. 자, 인원도 별로 감소 없고요. 단 3합 7이라는 네, 제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자를 맞추기만 한다면 이제 이렇게 또 논술도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강대 정시는요, 정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변화는 없어요. 단 우리가 올해 또 역시 반영 비율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도 반영 비율은 작년이나 똑같이 36.7이 이제 국어라면 수학이 43.3이에요. 탐구가 20이에요. 자, 그러면 탐구보다 수학이 2배가 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잘 보는 친구들이 서강대에 확실히 유리하죠. 근데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이제 지원을 할 때, 근데 올해는 성균관대가 수학을 40을 주는 또 유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형으로 바뀐 것을 봤을 때, 서강대 쪽과 성균관대 쪽으로 학생들이 이제 아마 정시에서는 이제 그 분산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서강대, 이제 성균관대는 가군과 나군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서강대는 나군에서만 모집을 하니까 뭐 서강대도 쓰고 뭐 성균관대도 쓰고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두 개를 똑같이 이렇게 가군과 나군에서 이렇게 쓰기가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시 사연계열 응시 지정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가 합격하나 시리즈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 정시 사연계열 응시 지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미적이나 기하 학통은 안 되고요. 자, 탐구도 가탐이어야 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네, 수학에 대해서 선택 과목에 제한은 없죠. 하지만 탐구는 과탐을 해야 된다. 고려대는 그랬고요.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전부 다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에서 사탐을 선택했을 경우에 3%, 자연 계열에서 가탐을 선택했을 때 3%, 그 다음 가산점을 준다는 말이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탐 가산점을 이제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있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준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자, 한양대는 탐구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성균관대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죠.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또 한양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만에 변신이잖아요. 대단한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나, 뭐가 바뀌었나 이런 부분은 진짜 민감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이번에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서강대는 이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영향력은 컸죠. 그죠? 특히나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 세 대학에서는 이 두 개만 변했어도 두 친구들의 변화가 이 서강대에게는 엄청난 또 변화로 네, 이런 바람이 불게 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서성한까지 또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료는 IDA 네이버 밴드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